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수수길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반 동안 미국에 이민을 와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I really kind of surprised because you guys asked me how I improved my English or like give some like English tip. I have no idea. I think my English is not good enough to give some tip to like some like person who wanna like speak English or like wanna like study. However, I try to give some tip for you guys.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정말 영포자였어요. 영어 포기한 사람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도 빵점 맞은 적도 있었고요. 친구들한테 영어 못한다고 놀림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를 담싸고 그렇게 34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부터는 영어라는 게 공부가 아니고 제 삶의 퀄리티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 이민 오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를 못하고 그냥 한인 커뮤니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도 혹은 공부를 했어도 영어를 쓸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정말 큰 팁은 유튜브에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말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팁은 쪽팔림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키실 거예요. 정말 간단한 단어죠. 커피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발음이 너무 구리거든요. 제가 말하는 발음은 미국인이 말하는 영어 발음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굴리고 R 발음을 R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틀리고 주문을 하면 주문이 계속 잘못 나오고 또 그 주문을 잘못 나온 걸 가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이 가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길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쪽팔림을 겪고 집에 가서 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커피를 꼭 마시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자인 사람은 다시는 안 가. 내가 진짜 다시는 미국 스타벅스 커피숍 가나 봐라. 나 그냥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어 쓸 수 있는 커피숍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절대 늘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스타벅스에서 잘못된 오더, 잘못된 음료수, 차가운 거 달라고 했는데 따뜻한 거 주는 거, 따뜻한 거 달라고 했는데 차가운 거 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떳떳이 가서 I didn't order this on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팁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절대 give up 하지 말고 keep going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팁이에요. 나머지는 저에게 동사, 부사, 형용사 어떤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지까지는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느꼈던 점이 있어요. 저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들 혹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진짜 조용합니다. 선생님이 너의 의견을 말해봐 하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단 한마디 절대 손을 들지 않아요. 정말 조용해요. 답을 알고 있는 지언정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틀리던 어쩌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손에 들고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that's a good idea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저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는데 저거를 지금 맞는다고 해준다고? 여기서 문화 컬처 쇼크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듣기에는 진짜 터무니없는 대답이거나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는데 미국 수업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말을 했다는 것,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한 중점으로 두고 거기에 더 가산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 학교에 갔을 때는 정말 한동안은 진짜 조용히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말이나 할 거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만큼 돈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똑같이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리스너가 아니잖아요. 저는 영어를 배우려고 온 입장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어떤 말이든지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그런 수많은 연습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제 의견을 말하는데 창피하지 않고 혹은 혹시라도 제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could you say again? or I don't understand you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1년 반 만에 생겼습니다. 아무리 책으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토익을 990 맞고 학교에서 영어 영단어를 100점을 맞아도 이 미국에 오면 영어를 말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연습을 할 기회가 없고 저희도 한국어를 말할 때 문법에 맞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인들도 문법을 지키지 않는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고요. 여기서 쓰는 진짜 미국 영어는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책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책에서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쓰면 여러분은 외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랑 책에서 배우는 영어가 정말 달라요. 학교에서 맞은 영어 점수가 여러분의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이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영어의 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 잘 못해서 영어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공부하신 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좌절 혹은 쪽팔림, 자존심 이런 것들,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잉글리시 팁이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